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통장엔 돈이 있는데 마음엔 공허함만 남았어요. 35년 동안 다닌 회사를 떠난 지 이제 딱 한 달째예요. 늘 아침 6시 30분이면 울리던 알람이 요즘은 조용해요. 이상하죠?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막상 쉬게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출근하던 시간에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있어요. 양복 대신 추리닝을 입고 커피를 한 잔 내리면서 이제 뭐 하지? 그 생각만 반복돼요. 퇴직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이제 진짜 인생 즐기세요. 그랬죠. 그 말이 축하 같기도 하고 작별 같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 양복을 벗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동안의 무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허전했어요.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왔고 아내는 이제 마음 편히 여행 가자 했지만 나는 여행보다 일터가 그리웠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그 공간이, 매일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자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거든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좀 웃어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웃음이 안 나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바닥으로 천장을 가만히 문지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돈을 모았지 마음은 안 모았구나. 퇴직 후 첫 주말. 평소 같으면 부서 회의나 보고서 마감 때문에 바빴을 텐데 이젠 하루 종일 아무 일정이 없어요. 캘린더가 텅 비어 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켜면 뉴스가 흘러나오고 퇴직자 재취업 어려움이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와요. 그 밑에 인생 2막 준비라는 자문가의 얼굴이 나오는데 나는 그 자문가가 하는 말보다 그 뒤 배경의 사무실 풍경이 더 눈에 밟혔어요. 전화기를 봐도 예전처럼 업무 연락은 없고 이제는 보험 상담 문자나 광고만 와요. 그렇게 세상과 나 사이의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웠고 나는 집에 남았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들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데 나는 세상 밖으로 밀려난 느낌이었죠. 어느 날 문득 밖으로 나가봤어요. 늘 출근하던 길을 천천히 걸었죠.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지는데 그 빛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바빠서 보지 못했던 노점상 아주머니의 미소, 출근길 아이의 인사, 카페 앞에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고마웠어요. 직장 후배와 어느 날 통화 중 형님 퇴직하니 편하시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유 시간도 많을 텐데 부럽네요. 전 아직 멀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어요. 부럽다는 그 말 속에 내가 잃어버린 자리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익숙한 얼굴인데 낯선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직장인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남편, 아버지 말고 그냥 나는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내일 뭐 하지? 대신 내가 뭘 좋아했더라를 생각했어요. 며칠 뒤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다가 안내문 하나를 봤어요. 아이들에게 책 읽어줄 자원봉사자 모집. 하얀 종이 위 글씨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발걸음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 앞에 앉아 책을 펼쳤는데 손이 떨렸어요. 회사에서 발표하던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첫 문장을 읽자마자
아이들이 웃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스르르 풀렸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한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내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그날 이후 매주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내 웃음소리를 들은 아내가 말했죠. 이제 좀 당신 같네요. 퇴직 후 처음으로 하루가 짧게 느껴졌어요. 오늘이 참 고맙다는 마음으로 잠들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도서관 선생님이 제게 도시락을 싸오더라고요. 항상 감사해요. 그 말이 예전 회사에서 받던 상보다 더 벅찼어요. 나는 이제 알겠어요. 돈은 남았지만 마음은 함께 써야 채워지는 거였어요. 퇴직금 통장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조용히 무언가가 자라났어요. 그건 아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온기였겠죠. 평생 일로만 쌓아왔던 시간 대신 이제 마음으로 하루를 채우는 중이에요. 퇴직이란 건 끝이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는 출근 알람 대신 도서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아침을 깨워요. 그게 참 좋아요. 누군가는 말하죠. 퇴직 후엔 인생이 비어버린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 후에야 비로소 내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바깥에 두고 살았어요. 성과, 목표, 숫자, 계획들. 그런데 그 중엔 나는 없었어요. 이젠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웃고 싶은 순간을. 퇴직금 통장엔 돈이 여전히 있지만 이젠 마음에도 작은 이자가 붙어요. 그건 사람을 만나고 웃음을 나눈 시간의 이자예요. 어느 날 도서관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 커서 책 만드는 사람이 될래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켰다는 건 이보다 큰 월급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누군가의 하루 속에 있었다. 그 한 줄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요즘은 가끔 회사 근처를 지나가요. 문득 생각해요. 그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이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누군가는 퇴직을 끝이라 말하지만 저에겐 시작이었어요. 비워진 자리에서 새로운 나를 채워가는 시작. 퇴직금 통장보다 소중한 건 이 마음이에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루를 채워요. 오늘도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어요. 햇살이 책장 사이로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돈은 남았지만 진짜 행복은 나눌 때 커지는 거였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